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 일명 라떼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정말 예전에 몽골은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요.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말을 뱉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자꾸 꼬이고 뒤죽박죽 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처음 몽골에 왔을 때의 기억은 저녁 때 도착을 했었는데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울란바타르는 정말 깜깜한 암흑 자체였습니다. 도시가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불빛이 거의 없고 조용한, 나름 첫 비행기, 첫 외국에 오는 건데 기대가 좀 많았었거든요. 저녁 7시만 넘어도 문을 연 가게가 거의 없었고요. 사람들은 많이 무뚝뚝했어요. 좀 인상이 그랬었습니다. 인사도 잘 안 하고 가게에서 뭘 사려고 해도 식사 때라고 안 되고 재고 조사해야 돼서 안 되고 계산기 고장 나서 못 팔고 계산기가 없으면 물건을 왜 못 파냐니까 계산을 못 한대요. 안 된대요. 그 사람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매장을 가나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암산까지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저희 가게도 재고조사를 하면 직원들이 10개 이상 넘어가면, 정말 50개만 넘어가면 숫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10개씩 10개씩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합산하는 식으로, 정말 숫자에는 약했었어요. 숫자 개념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 저녁에 돈 당연히 안 맞겠죠. 정산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렸던, 제가 왔을 당시에는 정말 5,000원, 만원권이 귀했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돈을 갖고 오는 게 10원짜리, 20원짜리 갖고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좀 괜찮다 하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엄청 반가웠던, 그러니 특히나 돈 셀 때 엄청 시간 걸리고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워낙 먹거리가 야채, 과일, 음료, 한국산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정말 귀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나갔다 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와야 되는데, 제일 심한 게 여기 몽골 우유나 유제품은 입에 안 맞아서 한국에서 탈지 분유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치도 담가봤는데 그 당시 배추는 이상하게 김치를 담그면 물러서 못 먹어요. 그러니 겉절이는 잠깐 해먹을 수는 있었어도 바쁜데 매일 겉절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치까지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먹어야 할 정도니까 짐이, 비행기 타고 올 때 짐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붙이는 짐은 정해져 있는데 들고 타는 게, 붙이는 게 25kg면 가지고 타는 게 한 50kg 정도 됐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몽골 사람들도 한국에서 들어올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비행기가 무게가 초과됐다고 못 떴던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 붙이는 짐보다 가지고 타는 짐이 더 많았었으니까요. 저도 짐 하나 붙이고 가지고 타는 거는 2-3개. 그 당시 짐 넣을 칸이 없어서 발 밑에다 깔고 쪼그려 앉아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니 어떤 분들은 차라리 비즈니스로 바꿔서 오는 게 짐 붙이고 오버차지 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득이 된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어요. 한국 식당도 처음에는 없었다가 조금씩 생기긴 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어서 저희 직원들 한 번씩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숙식하는 몽골 직원들이 음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미역국을 못 먹고 구역질을 하고, 지금은 없어 못 먹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미끌미끌한 식감이 이상했나 봐요. 마른 오징어를 구우면 시체 썩는 냄새 난다고 도망가고, 청국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택시 타면 김치, 마늘 냄새 난다고 강제 하차당하고, 아프면 김치 먹어서 아픈 거라고 매운 거 먹지 말라고 의사가 처방을 김치 먹지 말라고 내려줍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습니다. 직원이 병원 가면 김치 먹어서 아픈 거니까 매운 거 먹지 말라 그랬대요. 또 많이 바뀐 게 교통 신호등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교통 신호등이 거의 눈에 안 띄었었어요. 큰 도로가는 모르겠지만 작은 도로 쪽에는 예전 유럽이나 러시아 쪽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길에 조그맣게 신호등이 서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길에 조그맣게 신호등이 서 있어서 여름에 나무가 우거지면 신호등이 안 보이거든요. 아차 싶으면 경찰이 바로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딱지를 끊는 게 아니라 그때 면허증과 같이 조그맣게 명함 같은 거 종이에 그 숫자가 뺑 둘러져 있는 걸 줘요. 교통 위반 걸리면 그 종이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아마도 번호마다 무슨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을 찍히면 면허 정지가 된다는 그런 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고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득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울란바토르 시내에서도 소나 양떼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었고, 나담 때는 마차도 제법 다녔었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네요. 예전에 저희 직원은 집에서 말을 키웠었어요. 그때 선물 받은 말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직원 시골집에 맡겼는데 늑대밥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옛날 얘기는 참 할 게 많은데 머리가 뒤죽박죽 돼서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되니까 죄송하네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제가 처음에 여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잠시 왔었을 때 직원 집에 있는데 다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들겨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현관문 자체도 문을 닫으면 그냥 잠기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나가게 되면 열쇠 꼭 챙기라고. 나갈 일도 없고 설마 누가 오겠나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낮에 누가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한 11시쯤 됐었나? 그 당시 집 구조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면 중문이 있고 그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개인 아파트 문이 또 있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문이 2중 3중인 그런 시스템인데 아파트 현관문 열고 나가면 중문인데 그 중문이 막 두둥기다가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아파트 문 열고 나가서 그 중문을 확 안에서 잠가버렸는데 또 열리는 거예요. 밖에서 열쇠로 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식구들도 아니고 직원들도 아니고 누군지 너무 몽골 사람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는 잠그고 밖에선 열고 한 10분 이상을 씨름하다가 막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파트 문이 잠겨버렸네요. 문을 닫으면 그냥 잠긴다는 걸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려갖고 열쇠도 없고 슬리퍼 차림에 전화도 없고 중간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국 문이 열리고 몽골 나이 좀 있으신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손으로 뭘 가리키는데 보니까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또 문이 있더라고요. 옆집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까지는 어두웠으니까 항상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그 옆에 문이 있고 집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아파트에 중문이 있다는 건 그 골목과 집을 다 통으로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옆에 설마 아파트가 있으리라고.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도 안 통하지만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는 없고 연락할 방법은 없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같이 화내시던 옆집 아저씨 문을 두둥겼습니다. 아저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나와서 왜 그러냐고. 제가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전화 좀 하게 해달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손으로 전화하는 흉내를 계속 내서 전화 좀 있냐고. 그 당시는 정말 휴대폰이 귀했었어요. 대신에 집 전화들이 있을 당시였으니까 집 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봤었죠. 다행히 집 전화가 있으셔서 회사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줘서 열쇠 갖고 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웠던, 몽골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참 무뚝뚝해 보이고 무섭게 보이지만 막상 친해지면 참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오래 있으면서 알게 됐고, 처음에 이 몽골 사람들이 농담이라는 거가 없더라고요. 농담을 몰랐어요. 직원들과 사소한 오해도 많았었고 지지고 못 갔던,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횡설수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